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7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적인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서 이 대통령 선거 시즌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당, 특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짤막한 우리 심성, 마음의 또 교양적인 차원에서 전문가보다도 우리가 이걸 잘 알아가지고 좋은 대통령을 이제 선출해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뭐 4강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걸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알고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에서도 보수주의 영국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그 내용이 정립이 됐다고,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이제 뭐 300~400년 전부터 시작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보수주의라고 하면 비정치적인 것, 정치적인 것 말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수적인 어프로치 또는 진보적인 어프로치, 그런 게 좀 다르잖아요. 일을 할 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이제 캐릭터나 또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좀 달리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느긋느긋 하는 사람, 빨리빨리 해치우는 사람, 그러니까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수주의에도 이제 심리학인 것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보수주의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보수주의라 하면은 이제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이제 변화를 빨리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동기부여화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결정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선택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개인적인 이제 보수주의는 이제 변화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제 진보주의와 진보 세력하고 항상 충돌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수주의하고 지금 진보주의고 싸우잖아요. 대통령 이제 경선에서. 이제 그런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데 단지 내 생각은 그래요. 너무나 국가나 개인을 모독하고 민낯 간지럽게 그렇게 너무나 급작하게 그렇게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이 있으면 좀 교양이 있게, 자부심이 있게, 또 상대방의 입장을 더 이해하고 여유를 가지고 서로 이제 디베이트,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토론 문화, 그 어린애들도 전부 다 보고 있잖아. 그 자꾸 싸우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위트가 있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유머가 감각이 있는 그런 이제 디베이트는 얼마나 일반 국민이 보는데도 재미도 있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것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디베이트 서로 싸우는 건 좋은데
싸운단 말은 이제 서로 파이팅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이제 굉장히 소프트하게 얼마든지 격에 맞게, 인품에 맞게, 인성에 맞게 그렇게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제 토론 문화가 있었는데, 그 지질구리하게 대통령 한다고 나온 사람들이 지질구리하게 너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자꾸 이렇게 뭐 상대방을 비교를 해서 우위를 점하고 자기의 탐욕이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존심 싸움이 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자부심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자부심이나 자존감 싸움을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준이 좀 높고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품격, 인격, 인성 교육을 시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디베이트 하면서 어린애들 볼 때, 저 아저씨, 할아버지는 말을 어떻게 하고, 이게 자꾸 도움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진보하고 보수는 결국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심리학적인 서로 토론을 하고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깔아놓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나 심하게 하지 마라. 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조금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중국, 일본, 미국, 소련 그런 것에 상대방 강대국의 인문학적인 수준이랄지 경향이랄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대통령을 할 사람이 주위에 있는 강국이나 세계적인 안목이랄지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외국에서 대통령끼리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수준이 낮으면 우리 대통령이 좀 그런 대통령을 보이면은 또 잘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부심이 생긴다고. 벌써 그것 자체가 잘하니까 이거 잘한다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토론하고 초청 강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교포 학생들이 얼마나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활동했을 때 얼마나 두각을 많이 나타내요. 지금 외국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거를 보면은 한류의 때를 같이 해서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저번에도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메르켈이 선진국, 정신적인 선진국의 그 기미 도 보이고 있다고 현재. 메르켈 그 수상이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서 선진국의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한국뿐이라고 그랬다고. 워낙 기분이 좋아 벌써.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벤트를 만들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정치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품격 있게 싸워야 된다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인 보수주의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그런 것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특히 프랑스 혁명 후에 귀족 계급이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했고, 귀족이 계급이 되면은, 그러니까 부르조아 계급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것은 이제 소유자, 자본가들. 그러니까 귀족의 품기 있게 귀족의 활동을 해야지.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드먼드 버크도 이제 토지 소유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서로 공평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보수주의는 서로 옛날 전통을 좀 유지하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제 성리학이 나쁜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도
성리학으로 좋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성리학의 이제 정신 문화를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나쁜 것은 이제 이게 가지를 쳐서 버릴지라도 결국은 보수주의 자체는 서로 보존하려고 한다고. 보존한 건 나쁜 것만 보존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은 보존하고 나쁜 것은 이제 갈아치우고, 보수주의는 꼭 옛날 것만 100%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변화를 한다고 해서 뭐 혁명같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한다고는 되지를 않는다고. 우리나라에도 뭐 조광조의 옛날에 뭐 조선시대인가 조광조의 혁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김옥균의 뭐 그 뭐야 3일 천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급작스럽게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면 좋기는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실패. 그러면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이제 변화를 부정하지만은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결국은 자기 책임이나 인식이 부족이다. 우리나라 좀 잘하고 있잖아. 왜 그래? 당신이 그렇게 떠든다고 해도 바위에 계란 떨구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무 효과가 없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나쁜 성질이라고. 자기만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매스컴 사회 시대에서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으면 표현하려고 있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욕망이 있으면 건강한 욕망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건강한 야욕, 건강한 패기,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거고, 너무나 도를 넘으면 탐욕이 되고, 그러면 부정적인 탐욕이 되고, 탐욕도 어떤 경우는 건강하고 적절하고 긍정적인 패기랄지 야망은 욕심이랄지 그건 좋은 거라. 그것은 이제 부정을 할 필요 없고, 너무나 그것도 부정하고 그러면 자기가 못나고 그러니까 잘한 사람을 이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내가 지금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다고, 딴 사람보다. 그리고 과거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다. 그리고 보수주의인 것은 영국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나 자신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진보의 원리들을 알아야 된다. 그 진보가 반대판이 이제 보수의 반대가 이제 진보 아닙니까? 진보의 나쁜 점, 좋은 점을 빨리 수용해 가지고 그것을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이 시대에 즈음해서 보수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됐든지 뭐 사회주의가 됐든지, 지금 유럽에서는 사회주의가 많거든. 우리나라는 좀 지체되어 있죠. 사회주의가 많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사실은 단 우리 국익을 생각해야 되고,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관하고 중공에 굽신굽신 하다든가, 그것은 또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이제 국방이랄지 외교랄지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국민하고 같이 가는 이제 의식구조라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걸 진보적인 생각을, 보수주의에서도 진보주의를 이제 노동 계급의 주장을 포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그렇게 돼요. 너무나 극단적인 이제 노조 활동이나 법을 무시하는 것은 싫어한다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이 정당하다고 있으면은 국민의 힘에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반대파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또는 능력이랄지, 그런 능력이,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된 보수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걸 그냥 뭐 무대뽀로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니고 수준이 낮은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의 노동계급의 진보 사상 그런 것도 잘 수용할 수 있고, 반대로 진보 사상에서는 고유의 처음부터 보수주의였으니까 그게 장점, 그런 것을 잘 수용해야 한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회주의랄지 공산주의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현재. 특히 공산주의라고, 소련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이게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질이 변화가 빠르고 21세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칼 막스가 여하튼 이게 머리가, 칼 막스가 유태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머리가 좋다고. 그것을 젊은 시대 자본론이나 공산주의 나는 읽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저술은 젊은이한테 전율을 시킨다고.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고. 그것도 정당화시키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제 칼 막스가. 이제 그 부정적인 자본주의를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너무나 발전하니까 공산당이 되고, 지금 현재 공산당이 예를 들어서 성공한 나라는 애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구닥다리 같은 그런 사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머저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국의 보수는 예를 들어서 진보하고 이제 싸우는 데 있어서 이념적인 것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당시는 몰랐지만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의 힘을 힘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보수적인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이념 전쟁에서 반공주의로 나갔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좋은 점을 이제 하고 나쁜 점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상당히 이제 교양 과목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미국에 있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신 헌법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이제 타임 매거진이라는 이제 잡지가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타임 매거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읽어본 사람이에요. 거기 보니까 바로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인 성공을 했다. 그렇지만은 독재자다. 그게 굉장히 공평한 평론이고 평가라고 나는 생각하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뉴욕, 그러니까 타임 매거진에 그 기사를 쓴, 카멘트를 한 정치 평론가의 의견을 내가 지금도 존중하고 그때도 존중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변해도 이런 사상에 대한 것은 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변한 건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처음부터 보수였어요. 미국에도. 왜 그러냐면은 벌써 100년, 200년, 300년 전에 미국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뭐 예를 들어서 제퍼슨 누구 전부 다 1대, 2대, 3대, 4대 대통령을 한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영국 식민지로부터서 이게 식민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미국의 헌법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정신, 이제 사고, 보수주의, 원래부터 보수주의였어요. 영국도 보수였고, 영국에서 이제 부작용으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해서 칼 막스의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생긴 것은 소련에서 이제 적용이 돼서 생겼고, 유럽 전체로 많이 퍼져나갔죠.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그 트렌드, 기류를 알아야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제대로 민주 시민으로서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고,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서도 조선 중기 이후에는 보수 역할이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국이 되어가지고 6.25 전쟁 나고 식민지 시대 지냈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이념적인,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것은 반공산주의 그것은 좀 이해가 되지요.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족 간의 이념 전쟁이 쭉 해왔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역사에서는 없어서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 더 잘 안다고, 미국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가 다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젊었을 때 이런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 미국 상원 의원이 그때 당시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4, 50년 전에 됐나요? 그때 맨스필드 상원 의원이 있었다고. 한국은 이제 한국 동란이 일어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시아의 영세 중립국이 돼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또 반공주의를 외쳐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편리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특히 이 국민의힘 보수주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 50년 후에 영세 중립국이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걸 알지, 부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이제 노하우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국 보수는 그럴 공부를 하고 역사를 하고 경험을 가질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서 국민의힘을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공격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지금 현재. 특히 조금 국가의나 미래나 또는 현재를 위해서 국가가 잘 되는 것을 염려하는 동네 내과 의사가 자기가 좋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 말고라도 다른 의사가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진보 사상, 보수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제 진보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조금 깔려 있는 거죠. 서유럽에서는 이제 정식적으로 사회민주당이랄지 사회 사상들이 많이 뻗쳐 있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는 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상황이고, 남북 대치 상황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것을 바탕에 깔고 그걸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지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그러니까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그냥 너 빨갱이야, 그런 생각하면 빨갱이야.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그냥 가볍게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아직 그것은 너무나 구닥다리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진보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현재 정부가 진보 사상을 왜 그럴까? 거기 진보 사상도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거기다 다 우리나라 걱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잘 적절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보 사상이라고 하면 한국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항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하려고 한다. 적폐청산을 하더라도 그 나쁜 점을 한국벽을 고친다든가 그렇게 소프트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모든 것을 과거에 있던 걸 전부 다 100% 부정하는 것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일제시대에 뭐 친일파가 거의 다 친일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다 감안하고 해야지 그냥 뭐 네 할아버지가 어땠으니까 너 공산주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아주 구다다리 생각이 진보적이 뭐 개방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폐쇄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반발하는 이제 사회주의. 그래서 정부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는 사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보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잘 살고 뭐 잘 발전하는 그런 계급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돈을 더 걷어서 예를 들어서 재분배하는 데 신경을 쓴다든가, 낙후된 계급을 조금 서포트하게 한다든가, 규제와 평등을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는 중국과 북한의 현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이제 좀 치우쳐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말을 잘못하면 나도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좋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현재 구라파에서는 영국 노동당이란 것이 지금도 있고, 또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토니 브레어가 상당히 오랫동안 수상을 했잖아요. 노동당, 영국 노동당.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 진보 세력이 수상을 많이, 프랑스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도 좌파인 토니 브레어가 영국 노동당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사실 자본주의에 모순이 있었다. 그것은 헤겔의 변증법에 의해서, 그런 철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칼 막스가 결국은 너무나 자본주의가 오만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평민의 공격을 받아서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그런 거, 그게 이제 칼 막스 이론이라고. 그래서 칼 막스는 이제 독일에서 활동했고 파리에서 많이 활동했지만은 결국은 영국에서, 칼 막스는 이제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의 자본주의에, 그러니까 자본주의란 말은 사회주의, 그러니까 칼 막스에 의해서 자본주의란 말이 생겼다고. 사실 지금 이념적인 것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자유라는 그 단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르네상스 이후에 생긴 거라고. 그 전에는 뭐 자유사상이랄지 자유란 말이 별로 없었어요. 자본주의란 말도 없었어요. 보수주의란 말 자체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난 몇백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이념적인 그런 것이 자꾸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칼 막스는 이제 자본주의 주인공은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그렇게 이제 노동자 편이죠. 칼 막스는 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붕괴가 일어나고 결국은 사회주의가 생기고 더 성숙되면은 공산주의가 된다. 이제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다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말은 좋고 생각은 좋고 매력적이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계급 투쟁을 함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이 결국은 무산 노동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노사 투쟁이 있어서도 결국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현재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멸망을 했고 실패했고, 그래서 노사 투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너무나 극단적인 노사 투쟁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극단적인 노동 계급에 있어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관철이 안 된다고. 그것을 좀 머리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소련에서는 이제 그런 공산당이 했는데 실패했고, 중국도 실패하고, 북한도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보 교육은 이제 의의가 있다 이거죠. 진보 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먼저도 교육편에서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 개혁은 왜 그렇게 늦은지 모르겠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뭐 시대가 발전하고 교육하는 방법도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있으면서도 그런 것은 교육 계획이나 그런 것은 빨리빨리 못 한다고. 빨리빨리 잘하고, 교육을 중시하고, 이 전통을 중시하고, 제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보면 보수주의라는 것은 뭐냐. 능력 있게 결과를, 돈도 잘 벌고, 유명하고, 자기의 능력이 넘쳐서 딴 사람도 도와주고 재본부에서 돈도 내놓고 그렇게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자더라고. 보수주의자가 꼭 나쁜다고 생각 안 하거든. 왜 그러냐면 보수주의자가 성공한 사람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다고.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왜 그러냐면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현재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편안하니까 지금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 우리 세대하고 비교해서 물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불평이 많거든. 또 고통이 조금만 있어도 불평하는 것이 신세대. 그게 미국 신세대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일방적으로 이 한국 젊은이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세계적인 추세고 인간의 심성이나 뇌장 그 뇌의 성질에 의해서 다 판단하고 그렇게 의견을 내놓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하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르신들, 사회 어르신들을 또 꼰대라고 했었고 자꾸 악용을 시킨다고. 그걸 그 제대로 된 것을 파악을 못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또 그렇더라고. 무슨 격언을 만들 때 이상하게 영어 단어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대깨문 그런, 예를 들어서 대깨문 대통령 뭐라고 그러지? 대통령 대깨문. 그것은 별로 그래 빨리빨리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글의 유명한 한글을 그렇게 모독을 시키고 그렇게 악용을 시키면 그 참 안 좋은 거라고,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한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 사회를 공헌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을 만들면 노벨 문학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대깨문이란 말을 많이 써가지고 노벨상 나오질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별로 영향가가 없는 그런 대깨문 그런 식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 사회 문화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모든 것이 의학도 살아있는 학문이고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DNA 문화도 살아있고, 생각하는 자체, 뇌장, 머리하는 생각하는 능력도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근데 진보 사상으로서 이제 교육 자체는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너무나 빠져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여기에 칠판에 적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인터넷에서 내가 봤던 이제 아주 따끈따끈하고 아주 재밌고 제대로 짚은 이제 두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보수주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지금까지. 근데 이 교수님은
왜 이런 것을 책을 냈냐면 그 보수주의에서 상당히 많이 알고 영국의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주의를 알고 있는 교수님인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분은 잘 모르는데, 근데 진보적인 입장을 많이 수용하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렇지, 그걸 잘 이용 못하면 망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독립국가를 유지해온 이유는 왜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뭐 중국 왕조한테 아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적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독립국가를 유지한 그 능력, 그 어떤 능력이라고. 그것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 한글을 그대로 유지하고, 외국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해서 외국 학생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게 인문학의 성공이라고, 성공 스토리라고. 그런 것을 자꾸 발전시키고 그래야지 우리가 중요한 인문학이랄지 제대로 된 선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뭐 방역만 조금, 그러니까 내가 줄기차게 얘기하나 방역을 좀 잘했다고, 무기를 외국에 판매 잘한다고, 그것이 선진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물질적인 것인데, 성공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성공이 보이는 것은 한류랄지 한글을 어떻게 자꾸 이제 발전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인문학이라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정신적인 문화가 선진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게 와닿는 건데, 보수주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근데 이제 이 반대편인 보수주의의 반대편은 이제 진보 사상을 좋은 것은 이제 자기가 끌어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심어주고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런 이제 노력이 있어야지 보수주의가 계속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보수주의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공산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보수주의는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보수주의 진보 세력을 이제 서로 이제 달라요. 또 우리나라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하고 진보가 또 다르다고. 영국은 영국대로, 불란서는 불란서대로 각각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런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보수주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건 첫째, 보수당은 극단적인 이념보다도 이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이념보다도 실용적인 목표에 집중한다. 실용적이다. 국민이 실용적으로. 미국의 실용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덕목이거든. 그게 실용주의. 그러니까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지만은 실용적인 목표에 집중해서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고 타협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비슷한 건데,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유연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변화 자체를 거부하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로운 것이 있다든가 긍정적인 면이 있다든가 그것을 유권자의 호응에 맞춰서, 그러니까 국민한테 자꾸 좋은 점수를 따야지 그 다음 투표에 보수당이 총리를 했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이게 자연적인 그런 순환의 법칙이라고.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노자 사상일 수도 있다고. 장자 사상이든지 뭐 어려운 건 아니다. 노자를 상대로 그렇게 흘러가니까 흘러간다. 홍수가 나면 그 물줄기가 그렇게 가니까 간다. 그건 뭐 자연스러우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사상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변화를 유연하게,
유권자의 호응에 맞춰서 연구하고 탐험한다. 그게 두 번째, 보수당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유하고 아직도 꽃을 피우고 메르켈 총리가 유명한,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 아니에요. 동독 출신이면서 공산당 것이 굉장히 머리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통일됐기 때문에 독일 생각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적응이라고. 이렇게 발전한다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 계층을 이렇게 리더로 포용을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독일 동독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제 그런 출신이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잘 가려서 자기가 그렇게 잘 처신한 거야.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물리학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자꾸 보강시킨다고. 자꾸 모자란 것을 보충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 있고 한노총이 있는데 그 뭐 이런 이론에 의하면은 앞으로 그 결과가 민노총이 더 발전할 건가, 뭐 저기 한노총이 더 발전한 거고 국민이 다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보수주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게 아마 영국 데이터를 강원대 교수가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수적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뉴욕 시립대학교 교수인 코로지 교수가 있는데, 보수적 복지국가. 벌써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표를 의식해서 노인들한테 당신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노인한테 이렇게 돈을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제 복지라는 것은 대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돈이 국가 예산이 이게 낙후된 계층에 돈이 가게 하는 것이 복지국가 아닙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고 돈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뭐 저기 좋지 않는 것은 투자를 안 해요. 이익이 생겨야만이 자본주의에 이거. 근데 보수적인 복지국가는 벌써 복지국가로 하면 벌써 저기 진보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대안이 됐습니다.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것, 잘못하면 나쁘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국민에서도 그 NGO 단체들한테 돈을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한다고. 그것은 자본주의가 잘못하면은 이게 역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잘 생각해서, 그게 하나의 예가 지금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유행되는, 재벌이가 됐든지 큰 대기업이 됐든지 그것을 운영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야. 정부도 대한민국 주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ESG 기업, 이란 것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인류가 앞으로 50년이든지 100년이 됐든지 두 가지를 옛날 강의에서도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하다. 환경이 엉망이다. 환경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뭐 탄소가스를 중립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리고 욕심만 많이 부르면 안 된다고. 공약도, 대한민국 공약은 대통령이 된다면 공약이 중요하죠. 공약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더라고. 한국 대통령 옛날에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잘 정책을 세우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지. 나를 뒤쫓아오라며 국민 보고. 자기는 3류밖에 안 됐는데 인류인 국민한테 따르라고 하면 뭐야? 누가 선생이야? 아니 국민이 선생이지. 자기를 따르라면 국민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을 이렇게 격려를 시켜가지고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내리고 국민이 이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대통령은 구닥다리고 아무 의미도 없고 자기 욕심, 자기가 정책을 잘 만들어서 나를 따르라고.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은 어폐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제도가 됐든지 남북전쟁이 있을 때 링컨이 말한 말이 있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해요. 국민이 정치를 하는 거라고. 자기는 서비스맨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습득을 하고 체화된 그런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가정의 민주화, 대인관계에서 민주화, 그런 것이 아직도 안 돼 있어. 정치적인 민주화만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라고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군인들이 정치를 붙잡고 정치를 탈취한 것은 더 이상은 수준이 너무나 높아가고 시대가 많이 흐르고 그래서 군인이 대통령이 쿠데타로 해서 다시 이런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폐가 굉장히 아주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 엔바이러먼트, 이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나 개인도 엔바이러먼트는 생각해야 된다. 플러스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소비하는데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걸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생활에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 삶의 질이라고 그게 정신적인 그런 결과인데 그러니까 자살률이 많다든가 그다음에 재해라는 거 있잖아요. 산업재해. 그렇게 어떻게 산업재해가 많아가지고 불구제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 하도 요새는 매스컴이 많이 발달하고 핸드폰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지 어떤 신문을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핸드폰이 편리하고 아주 좋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환경이라는 것이 다 기업한테나 대기업한테나 개인적으로 다 중요하고 소셜이란 말이야. 사회. 환경도 있고 소셜, 사회적인 거. 사회.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사회죠. 매스컴도 이제 이게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기 아이디어나 생각을 이렇게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이제 사회적인 건데 사회적인 거고 이것은 가버넌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운영하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어떤 대기업에 민주적으로 사내의 민주화를 이룬다든가 그 안에서 생기는 뭐 비리가 됐든지 뭐 하도 많잖아. 비리. 부정부패.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이야. 가버넌스. 이게 국가를 운영한다니까 개인이 개인을 운영한다. 그 말을 알 수 있잖아요. 그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지방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가버넌스, 소셜, 사회. 그러니까 여기 신문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신문 광고 보면 대기업 광고할 때는 ESG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자기 기업이다는 걸 자꾸 광고를 한다고.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함축적이란 거예요. 앞으로 50년이 됐든지 100년이 됐든지 환경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이제 유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인터넷이 됐든지 IT가 됐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소셜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버넌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거죠. 경영을 하는 거죠. 가버넌스. 이게 개인이 됐든지 기업이든지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여하튼, 보수주의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강의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짧게 그 보수가 왜 중요하냐. 보수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산자가 돼야 되고 앞으로 가야 돼. 근데 그것을 재분배랄지 부패가 생기다든가 나쁘면은 이제 그것을 개선해자고 칼막스가 됐든지 보수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자가 자꾸 들썩들썩 한다고.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 못하고 그러면 군대가 권력을 엿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유럽이나 영국의 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여기는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의 보수주의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인물은 아닌데 작가인데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보수 100년 전에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분의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인데, 이제 영어로는 컨서버티즘이 이제 보수주의인데, 이걸 이제 중심으로 재밌다고, 여기도. 보수주의의 면면을 이제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영국의 보수주의를 흡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하고 사상 같은 것은 전부 다 유럽에서 이제 와가지고 심어놓은 데가 아니에요. 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 급진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보수주의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서로 감별해서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 보수주의는 개인이나 사회나 역사나 가족에 대한 보수의 철학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책을 보면은 이제 제 1장에가 뭐냐면은 보수의 정수, 미국의 보수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주의는 유럽의 보수주의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했고, 미국이라는 이제 지역적으로 유럽하고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역사적인 것도 다르고. 그래서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 처음부터서 보수주의였다고. 지금까지 진보라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음부터서 정의와 자유와 평등과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독단으로 정하지 않고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은 예를 들어서 자유와 평등과 박해정신 그런 말을 쓰잖아요. 평등 그런 거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서 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미국의 보수주의 특징 10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도덕률이 좋다. 그것을 추구한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도덕률. 그러니까 진보에서는 도덕률은 그렇게 많이 관여 안 하거든. 자기들이 보수에서 칼막스처럼 이건
자본주의가 이거 썩었다, 안 좋다, 부패가 많다. 이게 스스로 가만두면은 스스로 붕괴가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붕괴가, 자본주의를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진보적인 칼막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그 사상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별이가 됐는데, 도덕률.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동양의 도덕도 있고, 서양의 윤리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튼 미국의 보수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것이 굉장히 세다고. 자,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불교가 됐든지 무슨 딴 종교가 됐든지 그리스도가 됐든 일반적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아랍 국가에서는 얼마나 자기 같은 종교인데 수리파 무슨 시아파하고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게 싸운다고. 극단적인 이제 IS를 할지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이고 신이 정해준,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은 지금은 학교에서 처음부터서 학급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건 이야기를 안 하거든. 왜 그러면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를 시켜놨거든. 그래서 너무나 똑같이 하면은 아랍 국가 같이 종교하고 정치는 이게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도덕률, 그게 처음부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부 다 처음부터서 보수주의였다.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 경험으로 말하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다양성을 이게 수용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책에 의해서 보면은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는 이제 부족하잖아요, 내가. 근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미국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못하지. 근데 거기는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은 다양성을 저해를 시킨다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다양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다양성으로 획일화시켜보면 활성화되지 않는다, 생각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만 이제 고집스럽게 하면은 이제 융통성이 없어지고 이제 머리가 굳어지는 거죠. 그 뇌세포, 뉴런, 뇌세포가 굳어진다 이 말이죠. 나도 나이가 들었지만 역시 나이가 들면은 좀 보수적이 되면서 동시에 종교를 찾고, 다 인간이 다 마찬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데, 불란서 혁명 당시에 불란서에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인용을 하는 이제 이게 학자인데, 토크빌은 미국에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놀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 사회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미국 사람들을 좋게 본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를.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한쪽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민주적인 전체주의를 항거하는 것이 보수주의다. 미국의 보수주의다. 그래서 차별화시키는 거죠. 아무리 자기를 좋다고 평가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의라는 것을 또 중요시한다고.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노력하고 근검하고 이렇게 해야 모범을 보이고 딴 사람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좌파란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은 자본주의거든. 그렇게 자본주의고 돈밖에 어폐가 있지만은 돈밖에 너무나 모른다든가, 자기가 그걸로 해서
도토리 키적인데 자기가 우월하고 오만하고 독재를 부른다는 건 그것은 또 문제란 말이야. 그것은 그게 미국의 보수에 어긋난 거라고. 그래서 사실 또 그쪽에만 이제 사교육에 이제 학원들이 많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란 말이야. 그 현상들을 우리가 읽는다고 보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그래서, 법 앞에 권리와 재산과 평등해야 된다. 이제 그 정의를, 강남 좌파는 자기들이 잘 살고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베풀고 정책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진보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 강남에 모여서 살고 부지하고 이 부동산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그러면 국민의 지탕을 받는다고. 그럼 리더가 될 수가 없고 광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이 있고 비교해서 권력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의 생각은 그래요. 대장동 부동산 사태가 일어났으면 전부 다 국민의힘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나쁜 짓거리 한다고 그렇게 자꾸 몰아세우는 것도 문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거기가 있는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층이 있다고 하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비난을 받지 않고 또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고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강남 좌파가 제대로 된 것이 있고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를 생각해서 부정부패의 돈이 들어도 나는 그 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장기표 선생님의 자아실현. 나같이 장기표 선생님이 나같이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자아실현에서 공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정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파악하기가 어렵고 우리 의식구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아 자부심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 어렵다는 걸 깔고 해야지. 아무리 자아실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없고 아이디어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자아실현이라면 그 전문가도 많이 있고 다 합계 하면은 리더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내가 이해는 한다고. 내가 이제 전두환 씨 이제 시대에 이제 살았던 공부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두환 씨는 상당히 정치를 잘한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경제를 잘 했거든. 근데 재무부 장관이가 경제개통의 장관이 아웅산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럼 경제를 많이 잘했거든.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 뭐냐면 나는 군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산은 이제 잘하게 배전을 해줄 테니까 경제를 잘하시오.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경제를 잘했다고. 그냥 맡겨둔다고. 나는 이게 무식하다는 말은 아닌데 나는 경제를 잘 모르니까 당신이 하세요. 그게 하나의 지도자라고. 그것을 어느 정도 좋은 점 나쁜 점을 어느 정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국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중 공격을 한다든가 그것도 또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와 신드롬이라고 와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와 달라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줏대가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그 보수가 진보가 됐든지 이제 이 인문학의 수준이 낮은 거지.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면. 그래서 또 사실 보수주의는 미국의 보수주의는 재산과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집단이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을 서로 뭉치고 그런 거죠. 그 사유재산을 중요시 열린다고. 자기가 피땀을, 그 대신 아까우니까 자기 재산을 소중히 여긴 것은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벌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다. 대장동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 투기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정신이 이거 뭐 말라 있어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사고방송이 있으면 돈에 파묻혀가지고 허우적 해가지고 돈이 아닌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무하고 머리가 삐뚤어진 게 되는 거죠. 왜곡된 거죠. 권력은 견제와 균형으로 제한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고, 과거는 지혜의 창고다. 과거를 전부 다 무시하면 안 되죠. 왜 혁명가들은 과거를 전부 다 적폐청산이든 전부 다 한일 친일파라고 해서 숙청하고 그것도 또 문제잖아. 시대가 상황이 있고 시대가 많이 발전했는데 또 미래 지향적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대통령 후보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지 미래까지, 현재를 잘 알아야지 직시를 해야지 미래를 예상을 하고 미래로 이제 점치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비전이 나오고, 그래야지 청사진이 나온다고. 희망을 줘야 된다.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대안이나 희망을 주는 청사진이나 선거 공약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가 뭐인지 사랑과 자선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나도 이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위안부를 위한 NGO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나는 미국에서 NGO 활동을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미국 사회에서 NGO 단체는 정말 제대로 된 자기의 돈과 시간을 쏘아 붓어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 NGO라고. 근데 자기가 입마이 벗겨도 돈만 이렇게 그리고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면서 결국은 그 자체적으로 우리 NGO 사회단체의 정수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 그냥 묻혀두고 보면 어떻게 발전해요, 그게. 세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 미국의.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이제 이해를 하자 이거지. 미국의 보수주의를 이해를 하자 이거지. 그래서 선과 악,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진보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칼 막스의 자본주의 됐든지 공산주의 혁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매력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보는 거죠, 책을. 그러면 거기에 미친 사람은 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혁신은 보수주의가 생각할 땐 혁신은 좋은 말인데 잘못하면 재난이 되기도 한다.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수주의는 천천히 변화시켜야 된다고. 근데 내 생각에는 한국 사회는 천천히 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 개혁이 안 돼요. 개혁은 상당히 무섭게 냉정하게 과단 있게 밀어붙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자기 혼자 하고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국민은 인류고 정치는 3년이니까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이제 공약을 만들어가지고 실천하라 이게야. 정치가 바보 같은 놈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맑아야 우리 사회도
잘 맑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이 불쑥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